안녕하세요, 박구려 성훈입니다. 아이고, 제가 낮에는 공장이 없다 보니까 안에들이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 왜 물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날이 덥다는 얘기고, 오늘 낮에 장난이 아니게 그냥 습기 자체가 온몸을 감싼다고 해야 될 정도로 이맘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양봉하는 사람들도 일부 사람들은 사양꾼을 하는데, 일단 중국산하고 베트남산 꿀이 많이 서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포도당이 많다는 얘기죠. 워낙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중국산하고 베트남산 꿀을 구매를 하는데, 이제 업체라고 하면 이제 그거죠. 이제 과자나 이런 거 만드는 그런 업체들. 근데 이게 포도당의 결정이 심하다 보니까 다루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베트남산 꿀하고 중국산 꿀을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뭐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베트남산 꿀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양꿀을 전문으로 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얘기는 좀 사양꿀 값이 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벌이 죽어나가면서 사양꿀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그래요. 부족하다 보니까 사양꿀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양꿀 가격이 최고치에 올라갔던 게 중국산하고 베트남산 꿀 때문에 사양꿀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뭐 결국 사양꿀 쓰던 곳이죠. 뭐 쉽게 말하면 뭐 과자 만드는 데나 이런 데들은 결국은 다시 사양꿀을 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뭐 확실하게 쓴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일단 서리는 것 때문에, 꿀이 서리는 것 때문에 업체들이 이제 좀 애를 먹는 거죠. 애를 먹다 보니까 뭐 진짜 꿀을 쓰는 거나 설탕꿀을 쓰는 거나 업체 측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쓰기 편한 사양꿀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무조건 사양꿀 값이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아닌데, 현재 120, 드럼통 하나에 120 정도 지금 사양꿀 가격이 형성된다는데, 좀 중국산하고 베트남산 꿀 때문에 좀 떨어지지 않겠냐. 떨어지긴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따지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양꿀 가격만 떨어뜨리고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산 꿀하고 베트남산 꿀 때문에.
사양꿀 값이 지금은 120 정도 잡혔으니까, 근데 문제는 설탕 값이죠. 설탕 값이 현재 2만원 단가인가요? 2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설탕 값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베트남산하고 중국산 꿀로 인해서 사양꿀 값이 더 떨어져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설탕 값이 약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약간 떨어졌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2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는 사양꿀을 하든 해도 손해 안 해도 손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대기업 쪽에서 사양꿀을 기피하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대기업 쪽에서 사양꿀을 조금씩 기피한다고 하면 결국은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그 얘기인데, 가격만 떨어뜨리고 다시 또 사양꿀을 전문적으로 또 해나가지 않을까. 중국 쪽이나 베트남 쪽에서 미론 자체가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는 얘기가 되죠. 미론 자체가 풀이다 보니까 결정이 잘 되는 거죠. 결정이 잘 되니까 진짜 꿀이다 이건데, 좋긴 한데 업체 측에서 사용할 때는 이 새끼들 말벌 잡아갖고 요리해놨네. 이 말벌 잡아갖고 요리해놨습니다. 제가 없었다 보니까 하루 종일 봉장이 없었어요. 봉장이 없고 코로나 갔다 오는 바람에 이제서야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벌한테 얼마나 잡혀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꿀벌을 취미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죠. 제가 막상 장수 농약농법에 꿀벌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한 통나무 그 살린다고 공장에 처박혀 있을 수는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말벌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나마 좀 잡고 말벌 때를 맞춰서 이래저래 잡으면 되는데, 제가 공장에 없으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말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무조건 진드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드기가 번성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6기가 맞아야만 진드기가 번성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체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진드기 이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드기가 활성화되지도 않는 시기에 진드기 잡겠다고 농약이란 농약을 다 갖다 때려 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가 오염돼 버리거든요. 소비만 오염되는 게 아니라 벌들이 먹는 그 꿀까지도 농약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뭘 하세요 라고, 쉽게 말하면 지역은 다르지만 약간의 힌트는 된다는 거죠. 힌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농약을 덜 쓰고 벌을 잘 키우는 방향을 찾게끔 그렇게 노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자체도 아예 무시를 하고 옆집에서 진드기 잡는다니까 본인들도
진드기가 나올 시기도 아닌데 진드기 잡는다고 농약을 해대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벌이 엉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약에 노출되면서 벌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제가 농약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농약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장수 농약사과 방송을 할 때 어떤 과수농가가 저한테 태클을 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도 장수에 사는 장수 농약사과 새끼지 그랬더니 지는 장수에 살지 않는데요. 그럼 너 자기가 사는 곳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라고 한마디 했죠. 근데 안동 새끼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죠. 근데 그 양반은 알아듣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태클 자체를 안 걸더라고. 왜냐면 장수사가 뒤짐으로 인해서 지네들은 돈을 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지네들은 어부지리로 돈을 먹을 수 있는데 뭐 지네들이 농약을 얼마나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아는 건 장수에서 농약하는 것만 아니까. 가끔 가다 과수농가들이 깝죽거리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달라드네. 물을 이런 건 낮에 해야 벌들이 안 달라드는데. 아휴. 이게 다른 지역에서 사과 농사 어떻게 짓는지 저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장수 사과는 불법에 무대포에 무분별하게 농약을 뿌린다는 거,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사과 농사 짓는 놈들이 저한테 태클 걸어봐야 좋을 게 없죠. 근데 영상이 하나 떴어요. 영상이 하나 떴는데 재밌었습니다. 다른 과수농가에서 올린 영상인데 과수농가가 뭐라고 했냐면 PLS법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댓글 다는 사람들도 다 과수농가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도 농약을 저독성으로 바꾸고 PLS법이 생기는 바람에 과수농사를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과수농가는 모두 다 농약을 대량으로 썼고 고독성 농약을 썼다는 얘기죠. PLS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고독성 농약을 못 쓰게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먹는 과일은 전부 다 농약 과일이 맞다는 얘기예요. 정말 필요할 때만 써야지 예방한다고 치고 비 온다고 치고 비 그친다고 치고 사과가 적다고 크게 키운다고 비대지라는 약을 쓰고 올해 지금 착색제 또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착색제 뿌리기 시작했어요. 왜죠? 올해 추석이 빠르거든요. 추석이 빠르니까 벌써부터 착색제 칩니다. 착색제를 치면 사과가 빨리 익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착색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인간한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과일은 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과일은 전부 다 농약 농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들은 먹는 사람 입장에서 약을 뿌리지 않습니다. 먹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지네들이 깨끗한 사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입장으로 약을 치기 때문에 절대 좋을 리가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모르냐? 아닙니다. 본인들도 그걸 알아요. 얼마나 농약이 무서운지 그걸 알면서도 농약을 그렇게 뿌려야 됩니다. 결국은 그 농약을 그렇게 뿌린 걸 먹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과일 농사도 못 짓겠다 어쩌겠다 뭐 그런 얘기가 유튜브에서 한번 떠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요놈이 부저죠. 요놈이 부저고 저 끝에가 부저가 약간 의심되긴 하는데 아직 확실하진 않고, 요놈이 부저인데 요놈들은 별 볼 일이 없지 싶긴 한데, 소비를 거의 다 꺼내버렸으니까 얘네들도 할 일이 없죠. 그렇게 따지면. 저한테 BO2에 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BO2 22년도하고 23년도 영상 보시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BO2를 평가한다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전 딱 한마디 합니다. 있으니까 넣어준다.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아이고, 이제 뭐 줄이 할 일이 없은 게 이것들. 아이고, 또 헛집 달고 자빠요. 이것들은 할 일만 없으면 횟집 달고 있으니까. 오늘은 할 일 없으면 이렇게 횟집을 달아내요. 어딘가 먹을 게 조금만 들어와도 요거 놔두면 이제 나중에 청소하기 힘들어지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반대편에는 약간 왕대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 왕대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사람들이 이 왕대 달아놓은 거 갖고 신경 많이 쓰는데, 이 안에 알을 낳지 않는 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네들도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여왕을 달아놓으면 지금 이 시기에 여왕이 왕대를 달아놓는다는 건 일단 꿀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얘네들은 분봉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분봉을 나가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왕대를 다는 경우가 있어요. 알을 낳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여왕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왕대 제거하기 전에 여왕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왕대에 알이 있다 그러면 제거하기 전에 내 여왕이 어떤지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 그 안쪽에 집도 다 앉아놓고 바깥에서 집 짓고 자빠져.
산란은 아직 없고 집도 아직 덜 졌고. 제가 부조 때문에 전부 빼내버렸죠. 야가 묵직합니다. 그러면 야는 꿀쟁이고 있다는 얘기고, 다른 소비에 비해서 좀 묵직하니까 꿀쟁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알은 안 보입니다. 이제 산란이 나와야 되거든요. 싹 엊그제 싹 소비를 다 빼내버렸기 때문에. 여기도 산란이 없고. 벌 붙어 있는 게 좀 틀리잖아요. 산란이 있는 곳하고 산란이 없는 곳하고 벌 붙어 있는 게 좀 틀립니다. 숯벌에 긴감인가를 모르겠네. 아씨, 안 보이는. 산란이 없는 것 같은데, 이왕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산란하나? 일단은 산란이 안 보입니다. 야도 약간 묵직하면은 가쪽에 꿀쟁이고 있는 거죠. 이건 맨 갓장이니까. 여기도 산란이 안 보이고, 단상으로 내려가서 지금 산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상은 제가 소비를 싹 빼내버렸기 때문에, 게상에 모든 산란이 게상에 집중되어 있었죠. 근데 그 게상을 전부 빼내버렸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부조의 그림자가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여름에 산란을 해버리면 이제 부조가 엄청나게 번져버려요. 그걸 막기 위해서 소비를 다 빼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2층에 꿀을 쟁이든가 산란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산란 자체가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그러면 여왕 단상에 내려가 있다는 얘기죠. 단상에 내려가 있다는 얘기고, 단상에서 지금 산란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단상을 떠봐야죠. 며칠 더 있다가, 그래도 여기에 2층에 산란이 없으면 이제 단상을 떠봐야죠. 단상에 만약에 산란이 나갔다면 또 부져 있는 거 확인해야 되고. 아이씨. 일단은 2층에 산란은 없습니다. 층에 산란은 없고, '온몸에 벌이 다 달라붙었네.
일단 지난번에 진드기도 확인이 됐죠. 진드기도 숯벌집을 지어놓은 곳에는 진드기가 다 숯벌집으로 모였더라. 그러니까 진드기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진드기가 지금 번성했다가 아니고 인자 막 진드기가 벌통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사람들이 진드기가 항상 벌통에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드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고 벌통에서 크는 거죠. 에이씨, 멍청한 새끼 또 침 쌌네. 근데 본인들은 진드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진드기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무조건 진드기가, 아이씨, 아따가라 씨. 아이, 한 번 따라다니는 건 귀엽고 따라다녀 씨. 본인들이 진드기를 모르니까 진드기가 맨날 그냥 벌통 안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드기는 벌통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외부 유입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벌통에다만 죽으라고 농약 치면 진드기가 깔끔하게 없어질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진드기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진드기는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다는 거. 그래서 진드기를 없애려면, 완전 전멸시키려면 벌을 전부 불사질러면 진드기가 없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아유씨, 더덕밭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네. 이제 풀은 많이 났고, 이게 더덕들이 풀을 감고 올라가고 이제 제끼지도 못하고. 고추는 제가 중간중간에 거름을 넣어줬어요. 중간중간에 딱 파갖고 고추와 고추 사이에. 근데 고추가 진짜 많이 달렸습니다. 거름을 넣어주기 전에는 정말 안 컸는데, 지금 거름을 넣어주고 나니까 고추 양이 좀 많아졌어요. 야는 브로콜리는 아예 뭐, 이놈들은 더덕하고 풀하고 이제 많이 섞였죠. 아유,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확실히 고추하고 고추 사이에다가 땅을 파서 거름을 넣어주니까 고추 달리는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지고 잘 크고. 이 고추와 고추 사이에 비료를 넣거든요. 근데 그 비료 넣지 말라고. 비료 안 넣어도 된다고. 비료 넣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퇴비를 넣는 게 좋죠. 자, 그럼 이제 상추 꽃 폈죠? 꽃몽을 졌어요. 좀 있으면 이제 꽃 핀다는 얘기죠. 얘는 이제 상추 다 먹은 거죠, 뭐. 씨앗이나 받아볼까? 얘는 담배상추요. 담배상추라고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토스트 좋아하시죠? 토스트 해 드실 때 빵과 빵 사이에 넣어서 해 먹으면 아삭아삭하니 식감도 좋고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 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얘는 꾸지뽕인데 열매가 안 열리더라고요. 열매가 안 열리는데 올해는 제가 열매를 하나 본 것 같아요. 열매를 하나 본 것 같은데 또 안 보이네. 일단은 양력 8월달이 넘어서면 이제 진드기가 번성을 할 거예요. 진드기가 번성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드기를 어떻게 박멸을 할 건지. 근다고 해서 무작정 뭐 아예 그냥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꿀벌이 있으면 진드기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진드기 자체가 벌통에서 성장은 하지만 외부 유입입니다. 진드기 하나 때문에 목숨 걸지 말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